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소년 보호 사건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이 기존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소년 보호 처분과 소년 분류심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건 맞는데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줄어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사법, 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천천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년 사건에 대해서 또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가지고 좀 재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사례 자체의 내용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학생 A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왕성했습니다. 이제 사춘기에 꽂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성에 꽂힌 거죠.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이 영상들 다시 팔면 돈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어린 학생들은 이 고등학생도 의외로 금전적인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A는 야한 동영상을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받은 자료를 그대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A는 경찰 수사 받았고요. 미성년자인 A의 사안은 송치 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 성행위를 담은 영상이나 특히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들을 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이제 담당 수사 검사를 잘 설득하게 되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아직 미성년자니까요. 송치하게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죠. 그냥 설득되는 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가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전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이 완벽히 다 폐기되고 파기된다라는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되고 자녀 상담이나 보호자 상담을 이제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가이드하고 이 내용들을 이제 검사에게 잘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내면 소년 재판부는 사건을 인계받고 즉시 신문기일을 정합니다. 신문기일을 정한다는 건 얼굴을 보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문기일 날 당일에 보호자와 소년이 나갑니다. 그리고 법원 판사는 소년 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위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 경우에는 간단한 사안도 이게 시작일 수 있다라고 보는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으로 위탁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학생 B는 잦은 전학을 다녔고 코로나 사태로 2년간 학교에 등교를 거의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사실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나라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온라인 중독 이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컴퓨터 접속하지 마, 스마트폰 그만 봐 이렇게 제지하는 부모에게 폭력적으로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는 이런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중2 정도 되면 이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이를 이제 도저히 저항하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 머니를 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백만 원까지 이렇게 구입해주는 이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까지 돈이 커지느냐? 온라인 중독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도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이후에 B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스마트폰 사용 그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시를 하니까 위험한 물건이 스마트폰을 휘둘러서 교사에게 상해를 가했던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현실적인 세계의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정상적인 학교 생활보다 온라인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페르소나,
온라인 페르소나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미 생각을 해버리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도 이제 범행의 중대성 때문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분해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검사의 아주 강력한 의견들이 막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이 있었지만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서 소년부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부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범죄가 공식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소년부 송치보다는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으로 보내서 전과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련된 거,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검사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해서 검찰청에 가자마자 첫 신문 기일에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사건 모두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게 됐는데 분류심사원이라는 게 뭘까요? 자,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심사라는 거는 소년이 어떤 신체에 있고 성격은 어떻고 소질은 어떻고 거주 환경, 학력, 학교 다니고 있는지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비행 또는 범죄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가둬놓고 4주간 심층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류심사를 할 때는 심리학적인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사회학 전문가, 사회복지, 범죄학, 의학 전문적 지식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끔 다 전문가들이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보호소년의 신체, 심리, 환경 측면에 대한 조사 판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국 각 지역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현실은 불행히도 서울 한 곳에만 분류심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춘천, 제주, 전국 서울 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소년원이 이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집에 가려면 또는 전문적인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소년 보호 사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 분류심사원의 기능, 이게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연령자와 관련돼서 소년에 대한 초범부터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소년까지 구성이 다양한데 한 군데 다 몰아놓고 심사를 해야 되고 분류해야 되고 테스트해야 되고 또 전국의 많은 기관에 있어서는 소년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행하고 있다라는 형태가 되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적 포인트 하나로 정리를 하고 계속 이어서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부모인 보호자들은 아이가 소년 분류심사원에 가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소년이 비행을 감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라고. 자, 그러면 그 동기가 뭘까? 그걸 찾아야만 됩니다. 동기가 부모일까? 날까? 학교에서 왔을까? 아니면 친구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온라인에 있는 어떤 존재일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비행과 범죄도 호기심과 같은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 좋은 곳, 좀 지금 나쁜 곳에 있는데 좋은 곳으로 쏟아붓도록, 나쁜 곳에 덜 쏟아붓도록 하는 그 문제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목표를 소년법원의 판사, 그리고 보조인인 저 같은 변호사, 그리고 보호자인 부모자 동일하게 품는다면 아이에 대한 미래의 결과는 밝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검사, 판사 만나기 전부터 미리 보조인하고 고민하시고 미리미리 저 같으면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맞춰볼까요? 오늘 이렇게 소년보호 사건과 분류심사원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아이들 걱정되고 몇 명 안 된다? 흉포화 걱정하는 거, 그렇다면 예산과 관심, 에너지 집중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